여러분, 혹시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한국 기업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벌어진 반전 드라마죠. 과연 무엇이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진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콕의 아침은 언제나 습하고 뜨거웠습니다. 성신모터스 방콕 지사 32층에 위치한 법무팀 사무실에서 마야 로버츠는 평소처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국계 호주인인 마야는 동남아시아 개발협력 분야에서 12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냉정한 판단력과 따뜻한 공감을 동시에 지닌 그녀는 성신모터스가 태국에서 벌이는 다양한 사업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8시 27분 마야의 스마트폰에 뜬 푸시 알림 하나가 그녀의 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성신모터스, 태국 정부로부터 즉시 철수 명령 받아라는 헤드라인이었거든요. 마야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황급히 컵을 책상에 내려놓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태국 산업부가 새벽 6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전 협의도 경고도 심지어 공식적인 통보조차 없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마야는 당황한 채로 중얼거리며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도 총무부장도 심지어 한국에서 파견된 상무조차 똑같이 당황하고 있었어요. 오전 9시에 급하게 소집된 긴급회의실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간부들이 모여 앉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마야는 지난 한 달간의 일정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봤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예고할 만한 신호는 전혀 없었거든요. 마야는 곧바로 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평소 원활하게 소통하던 산업부 국장, 투자청 부청장, 심지어 라용주 도지사까지. 하지만 모든 연락처가 먹통이었어요. 비서들은 회의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똑같은 대답만 반복했고 이메일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든 마야는 회사 내부 보고서들을 샅샅이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어떤 갈등의 조짐이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지난 6개월간의 노무 관련 문서, 정부 협의 회의록, 언론 보도 자료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마야는 깜짝 놀랄 만한 문서를 발견했어요. 현지 노조에서 지난달에 올린 공식 요구사항 목록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마야는 말문이 막혔거든요. 전 직원 김치찌개 무제한 제공,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유급 낮잠 시간 의무 도입, 전 직원 연 2회. 한국 왕복 항공권 제공, 한국어 학습비 월 $300 전액 지원,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월 1회 실시. 마야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문서를 확인했어요. 총 23개 항목으로 이뤄진 요구사항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함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로 가득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완전한 문화적 충돌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이런 황당한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정부의 철수 명령까지 이어진 건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야는 노조 대표인 삐차이 위라웃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삐차이는 53세의 태국 남성으로 성신모터스에서 22년간 일해온 조립라인의 베테랑 팀장이었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갑자기 강경한 노조 활동가로 변한 상황이었죠. 회의실에 마주 앉은 삐차이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마야 씨,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삐차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데 왜 김치찌개를 매일 먹을 수 없나요? 한국 사람들은 모두 김치를 먹잖아요.
마야는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삐차이 씨, 김치찌개는 분명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지만 모든 한국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태국 직원들의 입맛에도 맞지 않을 수 있고요. 하지만 삐차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 회사들은 모두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게 전통 문화라고 하던데 왜 우리는 낮잠 시간이 없나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마야는 이 순간 심각한 문제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삐차이와 다른 노조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완전히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적 맥락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정보만 받아들인 결과였죠. 삐차이 씨, 혹시 이런 정보들을 어디서 얻으신 건가요? 마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삐차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직장 문화 완전 정복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거기에는 한국 회사들의 복지 제도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마야는 성신모터스가 태국에서 지난 10년간 해온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노조의 황당한 요구사항들 때문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뭔가 근본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무실 한쪽 벽면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야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야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성신모터스는 정말로 단순히 자동차만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지난 10년간 3,527명의 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총 지원 금액만 해도 240만 달러에 달했어요. 라용주에 설립한 산부인과 전문 병원, 성신 메디컬 센터는 연간 8,000명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지역 최고의 의료시설이었죠. 또한 고아원 3곳과 양로원 2곳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었고 매년 우기철 수해 피해 지역에 보내는 구호물품 규모만 해도 수십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였어. 마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성신모터스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형성된 지역사회에는 직접 고용된 5,000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관련 업체 종사자들까지 합쳐서 총 2만 3천여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성신모터스가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장 주변 15km의 도로, 포장공사,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전력망 확충, 광케이블 설치까지 태국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계속 미뤄두었던 프로젝트들을 성신모터스가 자체 예산으로 앞장서서 해결해왔던 거예요. 마야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이 태국에서 벌인 일들이 단순히 이익 추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 성장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흘 후 마야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태국 정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극비리에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태국 산업부가 중국의 대형 자동차 기업 창청 모터스와 지난주에 비공식 회동을 가졌다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라용주 지역의 성신 모터스 부지와 관련 시설들을 창청 모터스에 이양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였죠. 마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난 10년간 성신모터스가 태국을 위해 해온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고 정치적 거래의 제물이 된 거였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과정에서 성신모터스에게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이에요. 마야는 한국 본사와의 긴급 화상회의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모든 신뢰와 노력들이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중국 자본 앞에서 말이죠.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한국 본사 임원들의 표정도 심각했습니다. 결국 성신모터스 본사에서는 더 이상 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야는 마지막까지 현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퇴직금 할증 지급, 재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의료보험 1년 연장,
자녀 교육비 지원 연장 등 법적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의 지원책을 마련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야 자신도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개발도상국의 진정한 자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마야였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회의감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성신모터스의 철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라용주 지역에는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유기체의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건 전력 공급이었습니다. 성신모터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50메가와트급 발전 시설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지역 전체의 전력 공급망이 불안정해졌거든요. 태국전력공사의 기존 시설만으로는 급증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직접적인 영향으로 성신모터스가 설립하고 운영해오던 성신 메디컬 센터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최신식 의료 장비들도 유지보수가 중단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임신 9개월째였던 뿌라위 씨는 갑작스런 진통이 시작됐지만 평소 다니던 성신 메디컬 센터가 문을 닫는 바람에 50km 떨어진 방콕의 병원까지 가야 했어요. 10년 전에는 이런 병원이 없어서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뿌라위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지역 경제 생태계의 붕괴였습니다. 성신모터스와 직접 계약을 맺었던 1차 협력업체 47곳이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2차, 3차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부품 공급업체, 운송업체, 급식업체, 청소업체, 보안업체. 심지어 공장 근처 상점들과 식당들까지도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신모터스가 후원하던 통학버스 15대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반경 20km 내 외곽 마을에 사는 850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어려워졌어요. 또한 성신모터스 장학금을 받던 태국 전역의 대학생 1247명도 갑작스럽게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죠. 성신모터스 철수 발표 후 정확히 32일이 지난 어느 월요일 아침 태국 전역이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라용주를 비롯해 성신모터스와 관련된 지역에서 1247명의 전직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단체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긴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흰색 바지 저고리를, 여자들은 연분홍색과 하늘색 치마 저고리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서울 성신모터스 본사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깔끔하게 정렬하여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대형 현수막에는 태국어와 한국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당신들의 진심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잃게 해서 죄송합니다. 삐차이가 대표로 나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성신모터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그의 첫 마디부터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진짜 중요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월급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건강까지,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까지 함께 생각해주고 계셨는데 삐차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거든요. 우리가 요구했던 김치찌개나 낮잠 시간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었는데 우리가 소셜미디어의 거짓 정보에 휘둘려서 진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장면은 한국의 모든 방송사에서 생중계됐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총리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신모터스와 한국에 대한 깊은 사과를 표명했고 산업부 장관은 사표를 제출했어요.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마야는 국제방송사들로부터 잇따른 인터뷰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녀는 이번 기회에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일은 단순히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마야는 국제방송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렷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도로를 깔았지만 동시에 그 위를 당당하게 걸어갈 사람들도 함께 키워냈어요. 병원을 지었지만 그곳에서 태어날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도 함께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반 성장의 모습이죠. 인터뷰가 전 세계로 방송된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케냐, 베트남, 캄보디아, 심지어 멀리 남미의 볼리비아까지 20여 개국에서 성신모터스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최고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와 함께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고 그 내용들은 태국에서 벌어진 일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우리는 성신모터스 같은 기업을 간절히 원합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이 공식 성명에서 밝혔어요. 그들이 가져다 주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희망이거든요. 마야는 이 모든 극적인 변화를 지켜보면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뭉클한 감동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걸 몸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업 강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전 세계에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생이란 일방적인 베풀미나 거래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배신을 당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과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한국이 세계 각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따뜻한 동행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진정성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거죠.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적인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